여름에 시원하게 여기 앉아서 닭백숙 한 그릇 먹고 싶네요. 그런데 가격은 물론 비싸겠죠? 안녕하세요. 경매 숯불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오늘은 경매나 공매에서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감정평가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감정평가서를 얼마나 믿으세요? 가끔 낙찰자들을 보면 감정평가에 어느 정도로 낙찰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감정평가 회사에서 결정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가치가 정말 정확하다고 믿습니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공매 물건이고요. 2019 15986-001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충북 영동군 상촌면 대리이고요. 우선 이 물건은 공매 2분의 1 지분만 나왔어요. 지목은 전이고요. 밭이란 이야기죠. 면적은 77평 정도 되네요. 감정가격은 550만 원 정도로 특별한 것이 전혀 없는 한적한 시골 땅입니다. 이런 시골에 조그마한 땅이 지분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일단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얼마의 낙찰을 받았을까요? 일단 낙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와, 낙찰 금액이 무려 3,150만 원이에요. 감정가 대비 567%예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바로 입찰자 수예요. 이게 도대체 몇 명이에요?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 써 있잖아요. 유효 148명, 무효 11명, 무려 150명이 넘는 입찰 참여자들이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죠. 보통 공매는 경매와 다르게 입찰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건의 하자가 조금만 커도 유찰이 많이 되는 그런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땅은 신건에 15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입찰에 참여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 물건에 입찰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이 평범한 시골 땅이 아닌데도 평범한 시골 땅처럼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실질적으로 농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농사를 짓기 위한 곳이 아닌 평상장사, 다시 말해서 여름 한철 짠 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이 좋은 장소였던 거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곳이 농사를 짓기보다는 평상을 놓고 장사에 더 치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감정평가를 농사를 위한 것으로 평가를 내놓으니까 당연히 감정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눈썰미 좋은 투자자들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은 감정가격의 6배가 넘는 금액 3,1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왔으니 1,000만 원 미만으로 낙찰을 받으려고 했었을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눈치가 이상하다는 투자자는 그럭저럭 그래도 2,000만 원대는 써야 할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지도를 보면 이곳은 물길이 굽어져서 흐름이 느린, 다시 말해서 유속이 느려져서 물이 수영장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더구나 반대편 산 구경을 천천히 하면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겠죠.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자, 이쪽이 공매로 나왔던 토지고요. 이렇게 평상이 놓여 있죠. 반대쪽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정자도 있고 맑은 물도 흐르고
진짜 평상 장사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여름에 시원하게 여기 앉아서 닭백숙 한 그릇 먹고 싶네요. 그런데 가격은 물론 비싸겠죠. 평상을 얼마나 대여해주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몰리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입이 달라지겠지만, 이곳이 여름 한철 평상 장사 치고는 꽤 쏠쏠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곳은 어느 정도 소문도 나 있고요,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함께 장사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상당히 짭짤하죠. 지분이기는 하지만 땅을 나누어서 쓰기보다는 수익을 나누는 개념으로, 또 그렇게 간다면 얼마든지 비싼 가격으로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비싼 가격으로 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철 결과를 보면 공유자 매각 결정이 났죠. 즉 공유자가 저금액으로 지분을 걷어간 것이죠. 낙찰자는 낙찰자대로 아쉽고 공유자는 높은 금액으로 저 땅을 사게서 아쉬웠을 겁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이익을 공유하기보다는 그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한 거겠죠. 제가 유추할 때 아마 공유자가 이 물건을 가져갔다라기보다는 그 마을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낙찰자의 금액을 사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유추를 해요. 감정평가사는 감정을 할 때 감정을 해야 하는 인근의 비교지를 정하고 토지의 여러 조건들을 비교해서 감정을 하는 비교 사례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실제 쓰임새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가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감정평가사가 가격으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아마도 그런 부분을 쉽게 간과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정평가사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를 무조건 믿으라고도 무조건 믿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실사례가 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좀 놀랐어요. 감정평가 금액에 구애됨이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만의 감정평가에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단 좀 궁금한 게 있을 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